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2시 30분입니다. 제가 이 늦은 시간에 급하게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월요일 삼성전자, 그냥 평소처럼 보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요일장에서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렸죠. 장중에는 32만원대 중반까지 밀렸고 마감은 33만원대에서 겨우 버틴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궁금한 건 딱 하나일 겁니다. 월요일에 다시 반등하느냐, 아니면 금요일 하락이 그대로 이어지느냐, 그리고 보유자는 버텨도 되는지, 신규는 들어가도 되는지, 아직 못 들어간 분들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냥 시원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요, 월요일 삼성전자 반등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튀는 반등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33만원대를 지키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미국 반도체 쪽 분위기가 더 망가지지 않으면 월요일 삼성전자는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3만원대가 힘없이 깨지고 32만원대 중반까지 다시 밀리면 그때는 단순 차익 실현이 아니라 조정이 더 깊어지는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마치는 날이 아닙니다. 33만원대를 시장이 다시 받아주는지 그걸 확인하는 날입니다. 금요일장이 유독 무섭게 느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조금 빠진 게 아니었잖아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너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답답하다고 보던 분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30만원을 넘고 35만원도 넘고 최근에는 37만원대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달아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을 끌고 간다. HBM 붙고 엔비디아 붙고 코스피 재평가까지 붙었다. 이런 기대가 붙은 상태에서 금요일에 갑자기 세게 밀린 겁니다. 그러면 기대가 바로 공포로 바뀝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더 갈 것 같았는데 금요일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식에서 제일 많이 털리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기대가 공포로 바뀌는 자리. 금요일 삼성전자도 딱 그 자리를 지나간 겁니다. 금요일 하락의 이유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혼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빠진 장은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 쪽에서 먼저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브로드컴이 실적과 AI 매출 성장을 보여줬는데도 시장의 높아진 기대를 완전히 넘어서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죠. 이게 AI 반도체의 전체 투자 심리를 식혔습니다. 최근 시장은 AI 반도체에 대해 너무 높은 점수를 미리 줬습니다. 기대가 너무 높으면요, 실적이 나쁘지 않아도 전망이 조금만 아쉬워도 주가는 세게 흔들립니다. 이게 금요일 국내 반도체에도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삼성전자 자체가 갑자기 무너졌다기보다 글로벌 AI 반도체 기대가 한번 식고 금요일 차익 실현까지 겹친 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이 하락이 하루짜리 과열 해소로 끝나는지 아니면 다음 조정으로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말 사이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뉴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드컴 충격입니다. 브로드컴은 AI 쪽 매출 기대가 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너무 높은 기대를 가격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이 나쁘지 않아도 전망이 조금만 아쉬우면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삼성전자도 지금 비슷한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HBM, AI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기대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시장이 그보다 더 큰 걸 기대하고 있었다면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요일 하락도 이 맥락입니다. 나쁜 회사가 돼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빨리 올라간 겁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자체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E 12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넘겼습니다. 이건 그냥 새 제품 이름 하나 나온 게 아닙니다. 고객사가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물건을 받은 겁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말로만 준비한다고 하는 것과 고객사 손에 검증할 물건이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식당으로 치면요, 광고만 하던 단계에서 첫 접시가 손님 테이블에 올라간 겁니다. 이제 손님이 직접 먹어봅니다. 맛이 괜찮은지, 계속 주문해도 되는지, 주방이 그 주문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샘플 출하는 끝이 아니라 검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만 재료가 살아있다는 것과 월요일 아무 자리에서나 사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코스피 재평가 이야기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를 더 높게 잡았다는 뉴스도 시장 안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되게 자극적입니다. 코스피 12,000. 이런 숫자 나오면 사람들 마음이 바로 뜁니다. 그럼 삼성전자 더 가는 거 아니야? 한국 시장 다시 보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를 떠받치는 힘입니다. 결국 기업 이익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의 중심에 삼성전자와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삼성전자가 다시 힘을 받으려면 코스피 재평가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외국인 매도가 줄고 반도체 대형주가 버티고 주변 섹터로 돈이 번지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금요일이라는 요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금요일장은 원래 사람 마음이 다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익이 났던 사람들은 주말 앞두고 일부 챙기고 싶어 해요. 특히 삼성전자처럼 짧은 기간에 크게 오른 종목은 더 그렇습니다. 주말 동안 미국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주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환율이나 금리 쪽에서 갑자기 변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일단 조금 덜어놓자 하는 돈이 나옵니다. 금요일 삼성전자도 그 심리가 강하게 들어간 장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차익 실현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매도가 월요일까지 이어지느냐입니다. 금요일에 33만원대에서 버틴 흐름을 월요일에도 시장이 받아주면 이번 하락은 과열을 시킨 조정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월요일에 바로 무너지면 그때는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섭니다. 월요일에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 이 질문에는 애매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요일 하락이 삼성전자 자체 재료가 사라져서 나온 하락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차익 실현과 금요일 수급이 겹친 하락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락은 다음 거래일에 바로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마감이 33만원대에서 버텼다면 월요일에 이 가격을 시장이 다시 받아주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33만원대에서 버티고 34만원 쪽으로 다시 붙으면 금요일에 빠진 물량을 일부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월요일 반등이 나온다고 바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반등은 올라온 뒤에 쉽게 다시 밀리지 않습니다. 초반에 잠깐 빨간물 보여주고 다시 33만원 아래로 밀리면 그건 약한 반등입니다. 월요일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시원한 직선 반등보다 변동성 큰 재화 긴장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하락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크게 빠진 다음에는 다음 거래일에 바로 편하게 올라가기보다 위아래로 한 번 더 흔들면서 매물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삼성전자가 빨간불로 시작해도 바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파란불로 시작해도 바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첫 색깔이 아닙니다. 33만원대를 지키느냐입니다. 그 가격을 지키면서 34만원 쪽으로 다시 붙으면 반등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33만원대가 무너지고 32만원대 중반이 다시 열리면 조정 연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월요일은 마치는 날이 아니라 금요일 하락을 시장이 소화하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절대 몰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분할로 매수하고 분할로 매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요,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장이 열리면 삼성전자가 빨간불로 튈 때 냅다 들어가고요, 금요일처럼 파란불이 깊어지면 끝난 것 같아서 냅다 던집니다. 이 매매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금요일 하락은 과열 해소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월요일에 몰빵할 자리는 아닙니다. 보유자는 기준이 깨지는지 보면 되고요, 신규는 월요일에 시장이 다시 받아주는 걸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주식은 한 번에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시장 전체를 흔드는 종목은 분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금요일장을 보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전부 던지는 것, 많이 빠졌다고 바로 몰빵하는 것, 월요일에 반등 한번 나왔다고 바로 안심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금요일 삼성전자가 크게 빠졌으니까 겁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겁났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던지면 그건 기준 있는 매매가 아니라 감정 매매입니다. 반대로 이 정도 빠졌으면 싸다 이렇게 보고 한 번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싸 보이는 것과 하락이 끝난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반등이 나와도 그 반등이 진짜인지 봐야 합니다. 약한 반등은 위에서 다시 매물을 맞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오르느냐보다 오른 뒤에 버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금요일처럼 흔들리는 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아는 것만으로도 계좌가 훨씬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삼성전자 이후 돈의 흐름과 대응 기준 자료를 무료로 열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받아두시고 월요일장에서 어디를 봐야 하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다고 바로 싸다는 생각부터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빠졌냐보다 마감한 33만원대를 월요일에 시장이 다시 받아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월요일은 33만원대 지지와 34만원 회복 시도가 핵심입니다. 금요일 마감이 33만원대라면 월요일 첫 기준도 33만원대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이 가격을 지키고 출발하거나 장 초반에 흔들려도 다시 회복하면 금요일 하락은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 반등 가능성은 살아있습니다. 특히 33만원대에서 버티고 34만원 쪽으로 다시 붙으면 금요일에 빠진 물량을 되돌리는 힘이 들어온 겁니다. 반대로 월요일에 33만원대가 힘없이 깨지고 32만원대 중반까지 다시 밀리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금요일 하락이 하루짜리 차익 실현으로 끝나지 않고 조정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보유자는 일부 줄이는 게 맞고요, 신규는 먼저 받으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32만원대 중반은 금요일 시장이 공포를 확인한 자리입니다. 장중에 그 가격까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마감이 33만원대에서 버텼다면 아래에서 바로 더 밀지 않겠다는 힘이 한번 들어온 겁니다. 월요일에 이 힘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월요일에 초반에 흔들려도 32만원대 중반을 다시 깨지 않고 33만원대로 회복하면 시장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털만큼 털었다. 아래에서는 다시 사려는 돈이 있다.
이러면 월요일 장중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월요일에 32만원대 중반이 다시 깨지면 사람들 심리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금요일만 빠진 게 아니었네? 이 생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급도 월요일에 아주 중요합니다. 금요일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강하게 샀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했습니다. 이런 장은 겉으로 보면 아래에서 누군가 받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이 강하게 받으면 장중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면 위로 올라갈 때마다 다시 매물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특히 외국인 수급이 중요합니다. 개인만 계속 받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파는 구조라면 월요일에 반등이 나와도 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삼성전자가 오르느냐보다 누가 사느냐를 봐야 합니다.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기관이 방어하는지, 선물 수급이 안정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뉴스는 불을 붙일 수 있지만 그 불을 오래 태우는 건 수급입니다. 미국 반도체 흐름도 월요일에 다시 봐야 합니다. 금요일 북미 시장은 미국 반도체 쇼크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AI 반도체는 최근 기대가 너무 높았습니다. 기대가 높으면요, 실적이 나쁘지 않아도 전망이 조금만 아쉬워도 주가는 크게 흔들립니다. 브로드컴발 충격도 이 맥락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안정되면 삼성전자도 반등할 명분이 생깁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주가 주말 이후에도 계속 약하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쪽에서 매물이 이어지면 국내 반도체도 월요일 초반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월요일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반도체 안정과 외국인 매도 둔화가 같이 나와야 그 반등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금요일처럼 외국인이 팔 때는 원달러 환율이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원화가 흔들리면 한국 주식을 사는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좋아 보여도 환율이 불안하면 수익률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매도 압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계속 튀고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흔들리면 삼성전자도 혼자 버티기 어렵습니다. 월요일 반등을 보려면 삼성전자 차트만 보면 부족합니다. 미국 반도체주, 환율, 외국인 수급, 코스피 흐름 이 네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금요일에 빠졌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큰 재료가 하루 만에 사라진 건 아닙니다. 차세대 HBM 기대는 여전히 있습니다. 고객사 검증 기대도 있고요. 파운드리와 패키징 재평가 기대도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E 12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넘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말로만 준비한다고 한 게 아니라 고객사가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물건을 받은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식당으로 치면요, 광고만 하던 단계가 아니라 첫 접시가 손님 테이블에 올라간 겁니다. 이제 손님이 먹어보고 판단합니다. 맛이 괜찮은지, 계속 주문해도 되는지, 주방이 그 주문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샘플 출하는 끝이 아니라 검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재료가 살아있다는 것과 월요일에 아무 자리에서나 사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샘플을 보냈다고 바로 매출이 터지는 건 아닙니다. 고객사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수율이 안정돼야 합니다. 양산 일정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문과 매출로 찍혀야 합니다. 주식은 이 과정을 미리 당겨서 움직입니다. 기대가 붙으면 먼저 오릅니다. 하지만 검증이 늦어지거나 수요 이야기가 흔들리거나 고객사 주문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말이 나오면 바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요일 하락은 재료가 사라져서라기보다 가격이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나오는 매물 소화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월요일에 32만원대 중반이 깨지면 그때는 가격 조정이 더 깊어지는 쪽으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예전처럼 메모리 사이클 하나로만 보면 금요일 하락도 월요일 반등 가능성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볼 때 디램 가격, 낸드 가격, 반도체 업황을 먼저 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를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메모리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고성능 메모리를 만들고 베이스 다이를 붙이고 패키징하고 테스트하고 고객사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 공급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는 이유는 메모리 하나 때문만이 아니라 이 전체 과정을 묶을 수 있는 회사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이 큰 그림이 하루 만에 사라진 건 아닙니다. 큰 그림은 방향을 보여주고 가격은 진입 자리를 보여줍니다. 월요일은 그 자리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합니다. 금요일처럼 배장주가 흔들릴 때는요, 돈이 완전히 시장 밖으로 빠지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잠깐 숨어드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빠지는데도 반도체 장비 쪽이 덜 무너지거나 월요일 반등 때 먼저 고개를 들면 시장은 아직 반도체 공급망을 버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세대 HBM이든 고성능 메모리든 결국 많이 만드는 것보다
것보다 불량 없이 안정적으로 찍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장비입니다. 장비주가 같이 버티면 시장은 삼성전자 단기 급락은 인정하지만 공급망 기대 자체는 아직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비까지 같이 무너지면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가 쉬는 장입니다. 소재와 부품 쪽도 같은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반도체는 소재 하나, 부품 하나가 밀려도 전체 일정이 꼬이는 산업입니다. 특히 HBM처럼 공정이 복잡한 제품은 소재 품질과 부품 안정성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금요일 삼성전자는 밀렸는데 소재나 부품 쪽이 상대적으로 덜 흔들렸다면 시장은 밑단 공급망까지 아직 놓지 않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도 밀리고 소재와 부품까지 같이 무너지면 금요일 하락을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의 차익 실현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후공정과 패키징도 이어서 봐야 합니다. 요즘 AI 반도체는 칩 하나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 칩을 어떻게 붙이고 메모리와 연산 칩을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고 발열을 어떻게 잡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이쪽이 버티면 AI 반도체의 구조 변화 자체는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와 냉각 쪽도 삼성전자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반도체가 많이 팔린다는 건 결국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고 열도 엄청나게 냅니다. 그러면 변압기, 전선, 전력 설비, 냉각 쪽이 같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요일 삼성전자가 빠졌는데도 전력 인프라나 냉각 쪽이 덜 흔들렸다면 시장은 AI 투자 사이클 자체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이쪽까지 다 같이 무너지면 월요일에는 AI 관련주 전반이 쉬어가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과 금융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고 갈 때는 거래대금이 커지고 코스피 재평가와 밸류업 이야기가 같이 붙습니다. 삼성전자가 빠져도 금융이나 증권이 버틴다면 시장 돈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대형 축으로 이동하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금요일 마감이 33만원대에서 끝났다면 보유자는 월요일에 이 가격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33만원대가 지켜지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코스피가 더 밀리지 않으면 겁먹고 다 던질 자리는 아닙니다. 금요일 하락은 차익 실현과 과열래소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33만원대가 깨지고 32만원대 중반까지 다시 밀리면 그때는 일부 줄이는 게 맞습니다. 분할 매도는 겁먹는 게 아닙니다. 오래 버티기 위한 정리입니다. 좋은 종목도 비중이 너무 크면 하루 흔들림에도 판단이 무너집니다. 보유자는 종목만 보지 말고 계좌가 버틸 수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월요일에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금요일에 많이 빠졌으니까 월요일에 바로 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 보이는 것과 하락이 끝난 것은 다릅니다. 월요일에 삼성전자가 갭을 띄우든 살짝 밀리든 중요한 건 첫 가격이 아닙니다. 그 가격이 버티는지입니다. 신규는 33만원대를 회복하고 그 위에서 가격이 잡히고 외국인 매도가 약해지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바로 몰빵하지 말고 분할로 봐야 합니다. 금요일 같은 급락 바음장에는 초반에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는 놓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다시 확인하고 들어가자가 맞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매매입니다. 관망자분들은 삼성전자만 쳐다보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금요일 같은 날은 다음 돈의 방향을 보기 좋은 날입니다. 삼성전자가 빠질 때 어떤 섹터가 덜 빠졌는지, 장비가 버텼는지, 소재와 부품이 버텼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이 버텼는지, 전력 인프라와 냉각이 버텼는지, 증권이나 금융으로 돈이 피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시장은 배장주가 흔들릴 때 돈이 완전히 사라지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관망자는 이걸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못 샀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날 다음 돈의 길목이 보일 수 있습니다. 월요일 흐름은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33만원대를 지키고 출발하거나 초반에 흔들려도 다시 회복하면 금요일 하락은 차익 실현과 과열해소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보유자는 끌고 가고 신규는 분할로 보면 됩니다. 반대로 월요일에 33만원대가 힘없이 깨지고 32만원대 중반까지 다시 밀리면 그때는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일부 줄이고 신규는 기다리고 관망자는 다음 돈의 피난처를 보는 게 맞습니다. 월요일은 마치는 날이 아닙니다. 금요일 하락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은 33만원대를 지키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반도체 주변 섹터가 같이 살아날 때 힘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장에서는 기준이 진짜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금요일에 많이 빠졌다고 겁먹고 전부 던져도 안 되고요. 많이 빠졌다고 싸 보인다고 바로 몰빵해도 안 됩니다. 금요일 마감 이후에는 내가 들고 있는 물량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어디가 깨지면 일부 줄일지, 월요일 신규는 어느 자리에서 나눠 들어갈지,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미리 정리해두는 게 훨씬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이랑 설명란에 삼성전자 이후돈의 흐름과 대응 기준 자료를 무료로 열어놨습니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 이후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그리고 월요일장에서 봐야 할 관전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뒀습니다. 전자책 3권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 법칙, 돈의 시선, 코스피 8천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건 누가 뭐 사라고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금요일 급락 이후에 겁먹고 던질지, 분할로 줄일지, 눌림을 기다릴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 돈의 길목을 볼지 기준을 잡기 위한 자료입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준 없이 따라가는 사람과 미리 돈의 흐름을 정리해둔 사람은 같은 삼성전자 차트를 봐도 완전히 다르게 대응합니다. 월요일처럼 중요한 장에서는 정보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자료 받아두시면 됩니다. 금요일 삼성전자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하락은 구조붕괴보다 차익 실현과 과열 해소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마감이 33만원대라면 월요일에는 그 가격을 지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33만원대를 지키면 금요일 하락은 과열을 시킨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32만원대 중간이 다시 깨지면 그때는 조정이 깊어질 수 있으니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보유자는 겁먹고 다 던지지 말고 기준이 깨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신규는 싸 보인다고 덤비지 말고 월요일에 멈추는 걸 확인하고 나눠보시면 됩니다. 관망자는 삼성전자 다음 돈의 길목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